1884년 오스트리아 트레기스트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죠. 마을 사람들의 위안이자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1950년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격렬한 홍수,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오랜 역사를 지닌 예배당도 거대한 물살을 견디지 못했죠. 결국 예배당은 너무 파괴되어 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텅 빈 부지를 바라봐야 했어요. 수십 년간 그곳은 비어 있었고 기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죠. 1980년대 중반 변화가 시작됩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서부 슈타이어마르크 출신 예술가 프란츠 바이스가 설계에 참여했죠. 그는 예배당 내외부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외벽에는 성경 이야기와 성인들의 모습이 다채로운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마틴드 투르, 테레사 수녀 같은 인물들이 벽에 생명을 불어넣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배경은 실제 마을 풍경이었대요. 교황의 오스트리아 방문까지 그려넣어 지역적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예배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었고 놀라운 주 재단화가 눈길을 끌어요. 그림은 매듭을 푸는 성모 마리아를 보여주며 복잡한 삶을 위로해주죠. 파괴된 지 40년 만에 트레기스트 예배당은 더욱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어요. 서기 79년 이탈리아 남부 평화로운 로마 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날 아침 아무도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는 줄 몰랐어요. 중심엔 나폴리만을 굽어보는 거대한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죠. 겉은 고요했지만 내부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그 아래서 살았고 화산은 오래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어느 순간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베수비오는 드디어 맹렬하게 잠에서 깨어났죠. 하늘 높이 33km까지 가스를 뿜어 올렸어요. 용암과 부석이 초당 60만 세제곱미터 속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등 도시들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죠. 여기서 운명이 갈렸어요. 도망친 자와 미처 못한 자들로요. 플리니우스는 그날의 참상을 편지로 기록했어요. 유일한 생존 증언이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화산재와 돌더미 아래 고스란히 묻혔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비극은 생생히 남아있어요. 베수비오는 유럽 본토에서 100년간 유일하게 분출한 화산이에요. 300만 명 넘게 위험지역에 살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이죠. 폭력적이고 폭발적인 플리니온 분출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비극은 우리에게 자연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러시아 최대 발전소 사야노슈신스카야 댐. 그 거대한 위용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죠. 사건은 2009년 평화로운 아침에 시작됐어요. 발레리 캬리가 이끄는 발전소는 순조롭게 가동 중이었죠. 아무도 다가올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발전량 세계 12위, 러시아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작은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압력과 진동은 구조물을 서서히 지치게 했죠. 어느 순간 작은 균열은 거대한 파국을 예고했어요. 그날 아침 한 터빈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됐죠.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단 몇 초 만에 거대한 터빈이 파괴되고 물이 쏟아져 들어왔죠. 엄청난 수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 발전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붕괴였죠. 희생자들은 아무 경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발전소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어요. 결국 이 참사는 공학적 결함과 관리 부실의 경고가 되었죠. 잊혀져서는 안 될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2015년 9월 24일 성지순례는 평화롭게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날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메카, 미나에 모였죠. 이 거대한 인파의 동시 이동은 늘 위험했어요. 이날 운명은 204번과 223번 도로 교차점에서 갈렸습니다. 젬라트 다리로 향하던 중 갑자기 인파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순식간에 수천 명이 짓밟히고 질식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초기 769명의 사망자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곧 전 세계의 의심을 샀죠. 언론과 각국 보고서는 2,000명을 훌쩍 넘는 사망자를 지목했습니다. 이란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말리와 나이지리아가 뒤를 이었죠.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당시 사우디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죠. 이 참사는 사우디와 이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시리아와 예멘 내전으로 이미 관계는 악화된 상태였어요. 수천 명의 순례객은 신을 향한 여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다음 해 하즈 때까지도 갱신되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숨겨진 듯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미나 압사 참사,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긴 크림 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죠. 정치적 선언이자 공학 기념비였어요.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 후 거대한 다리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19km의 다리를 케르치 해협에 짓는 것이었죠. 수십억 유로와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어요. 아르카디 로텐베르그의 스트로이가즈 몬타시가 중심에 있었고요. 2016년 2월 혹독한 환경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술적 난관의 연속이었죠. 19km 길이의 유럽 최장 다리라는 대역사였어요. 2018년 5월 15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다음날 수많은 차량이 다리를 건너며 새 역사를 썼죠. 2019년 철도교까지 개통하며 완전한 모습을 갖춥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생명선이 됩니다. 2020년 8월 하루 3만 6천 대 이상 차량이 통과하는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이 다리는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상징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운명이 엮이게 되어 웅장함 뒤엔 늘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다리는 완공되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크림 대교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3년 1월 31일 북해 연안은 평화로운 토요일 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역대급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밤 만조와 거센 폭풍이 겹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강풍이 북해 수위를 비정상적으로 올렸죠. 저기압까지 더해지며 해수면은 무려 6m나 상승했어요. 대부분의 해안 방어시설은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했죠. 새벽 1시 네덜란드의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마을을 덮친 바닷물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켰어요. 영국 동부 해안도 마찬가지였죠. 경고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집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벨기에 해안까지 피해가 확산되며 재앙은 더욱 커졌습니다. 날이 밝자 그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어요. 2,000명 이상이 육지에서 수백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죠. 영국엔 20세기 최악, 네덜란드엔 중세 이후 최악의 재난이었어요. 이 비극은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는 델타 플랜이라는 거대한 방어 시스템을 건설했어요. 영국도 템스강과 험버강에 대규모 방어벽을 세웠죠. 자연의 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이 비극을 기억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대비해야 합니다. 인도 라자스탄, 타르 사막 한가운데 황금빛 요새가 솟아있어요. 자이살메르 요새는 860년간 살아 숨쉰 살아있는 요새였죠. 1156년 라왈 자이살이 건설했고 무역로의 심장이 되었답니다. 낮은 황금빛, 해질녘엔 꿀빛으로 변해 사막에 스며들었고요. 그래서 황금 요새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난 860년간 요새는 도시이자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죠. 너무 많은 사람이 살면서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수십만 리터의 물이 요새 내부로 들어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세식 화장실과 현대식 배수 시스템은 요새 설계에 없던 것이죠. 빗물과 폐수가 오래된 돌담에 스며들어 침식시키기 시작했어요. 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견고한 벽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죠. 아무도 예상 못한 작은 균열들이 요새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영광이지만 경고음도 울렸죠. 집안 약화와 벽 붕괴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겁니다. 놀랍게도 요새는 매년 10cm씩 모래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경고했던 황금빛 벽들이 무너지는 영상이 포착되기도 했죠. 수천 명의 주민과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새의 생존은 현대기술과 보존 노력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황금 요새가 영원히 빛날 수 있을까요? 시간과의 싸움 속 자이살메르 요새의 운명은 아직 미정입니다. 1792년 일본에서 14,524명이 사망한 최악의 화산재해가 발생했어요. 이 비극은 운젠 화산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죠. 규슈에 위치한 운젠 화산은 여러 겹의 성층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날 아침 시마바라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무도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화산의 여러 용암돔 중 하나에서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작은 진동들이 점점 작고 강해졌지만 경고는 무시되었어요. 결국 하나의 용암돔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어요. 이 붕괴는 쓰나미를 일으킬 만한 거대한 산사태로 이어졌죠. 그 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메가 쓰나미를 만들어냈어요.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파도가 해안 마을을 덮쳤습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렸죠.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4,524명이 목숨이 사라졌죠. 이것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화산 관련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운젠 화산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1991년 대규모 분출로 화쇄류가 발생하여 43명이 희생되었죠. 그 중에는 위험을 연구하던 3명의 화산학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운젠의 최고봉은 헤이세이 신전으로 무려 1486m에 달해요. 이 봉우리는 1989년 헤이세이 시대 분출 중에 새로 형성되었죠. 운젠 화산은 과거의 비극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2014년 여름 대만 가오슝은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밤 공기가 죽음의 냄새로 변할 줄 몰랐어요. 밤 8시 시민들은 이상한 가스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신고가 쇄도했지만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지하에는 수십 년 된 낡은 파이프라인이 있었어요. 누출 지점을 못 찾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가스는 하수구를 따라 조용히 퍼져나갔죠. 어느 순간 공기는 인화성 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자정 직전 첫 폭발이 일어났고 땅이 흔들리고 거리가 솟아올랐어요. 연쇄 폭발이 도시를 덮쳤고 파이프라인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죠. 그날 밤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어요. 321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가장 비극적인 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후 파이프와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였어요. 가오슝은 이 비극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죠. 안전은 사소한 실수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1975년 어느 여름밤 중국 허난성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날 거대한 반차오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죠. 수십 년간 이 붕괴는 중국 정부의 침묵 속에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5년 8월 태풍 니나가 중국을 강타하며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어요. 홍강 지류의 반차오댐은 거대한 물줄기를 막고 있었죠. 댐은 홍수 통제를 위해 지어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댐 설계는 충분한 수문 개방 능력 부족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죠. 주민들은 댐이 견딜 거라 믿었지만 수위는 위험하게 치솟았어요. 밤새도록 댐 감시원들은 필사적으로 수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댐은 한계를 넘어섰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8월 8일 새벽 1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반차오 댐이 붕괴했습니다. 초당 1만 톤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마을을 덮쳤어요. 주민들은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 62개 댐도 연쇄적으로 붕괴하며 피해는 더욱 커졌죠. 공식적으로 약 2만 6천 명이 즉사하고 14만 명 이상이 기아와 전염병으로 사망했어요. 총 2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댐 붕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이 비극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세상에 알려졌죠. 반차오 댐은 재건되었지만 그날의 비극은 잊혀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힘과 인간의 오만이 빚어낸 참혹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